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거꾸로 생각해보기. 네. 자기가 평소에 보던 세상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본다. 그런 의미에서 거꾸로 생각해보기라는 거예요. 아, 거꾸로 생각해보기. 그렇다면 거꾸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저는 사실 현지쌤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예를 먼저 들어주신다면 저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좋습니다. 먼저 들어주실래요?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죠. 네. 첫 번째 그래 부분에서 보면요. 네. 봄이 왔어요. 네네. 그래서 봄의 소리 때문에 새싹들이 파릇파릇 돋아나요. 사실 이거 맞는 표현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익숙한 표현이고요. 그렇죠. 과학적으로도 맞아요. 봄이 오니까 새싹이 돋아난다. 그런데요.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자, 이렇게 바꿔보려고 해요. 궁금한데요. 새싹들이요, 추운 겨울을 잘 견뎠어요. 네. 그런데 얘네들이 이제 밝은 세상을 구경하고 싶어서 하나둘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네. 새싹들의 이런 작은 소망이 하나둘 모여서 커다란 소망이 되면 그 소망 때문에 봄이 오게 되는 겁니다. 즉, 새싹들이 봄을 불러와서 새싹들의 봄이 온 거죠. 그러니까 봄이 되어서 새싹들이 돋아난 게 아니라 새싹들이 돋아나고 싶어서 봄을 불렀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거꾸로 생각하여 표현하기. 정말 재미있는데요. 뭔가 네. 새로운 표현, 나만의 네. 독특한 표현을 만들 수 있는데요.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그래요? 네, 궁금해요. 어떻게 바로 표현이? 네. 이 부분. 네. 봄이 오니까 꽃이 폈어요. 네. 맞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너무나 예쁘게 잘 표현을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표현을요, 이렇게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꽃들이 겨울 동안 잠들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자기의 예쁜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하나, 둘 피어나기 시작하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꽃들의 마음이 모여서 바로 봄이 되었고요. 세상은 커다란 꽃밭이 된다.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해 보는 것 어떨까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네. 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요? 네, 그럼 저는 제가 그럼 다음 미션을 부분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해볼게요. 자, 네.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붙일 수 이제 있을까요? 겨울잠을 자던 개구리, 봄이 개구리를 깨웠어요. 그래서 이제 개구리가 눈을 비비며 폴짝거리며 나오는데요. 네. 봄이 개구리를 깨운 게 아니라 깨어나고 싶은 개구리가 봄을 부른 거예요. 그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깊은 잠을 자던 개구리도 이제 나가 놀고 싶어 봄을 부를 준비를 한다. 막내 개구리도 졸린 눈으로 나와 형을 따라 봄을 불러본다. 그래서 개구리들의 봄이 폴짝 찾아왔다. 여기도 폴짝 찾아왔다도 그렇죠. 재밌는 표현이네요. 네. 선생님 잘하셨습니다. 정말요? 역시 선생님은 네, 칭찬. 하나를 가르쳐 드리면 둘을 아는 역시 대단한 선생님이십니다. 네. 자, 마지막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여러분은 이걸 어떻게 고칠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세요. 자, 봄이 되니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봄바람이 불어오고 싶은 이유가 있어서 불어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재미있는 글쓰기가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바람이요, 겨울은 쌩쌩 차가웠잖아요. 그런데 봄이 되니까 바람 쌩쌩 차가운 바람이 석 다니다가 아가랑 엄마를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가의 고운 뺨을 어루만지고 싶었는데 쌩쌩 찬바람으로 어루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손등에 포근한 온기를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더 따뜻한 온기를 머금은 바로 봄바람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어떨까요? 정말 너무 좋습니다. 거꾸로 생각하여 표현하기, 기존의 어떤 익숙한 생각이나 표현에서 벗어나서요, 자신만의 독특한 표현,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서 읽는 이로 하여금 더욱더 흥미있게, 또 재미있게 읽을 수 있게 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우리 아까 좀 전의 글과 또 이렇게 바꿨잖아요. 바뀐 후의 글의 그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네, 그 바뀐 후의 느낌이 어떤지 친구들 잘 비교하면서 한번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좋습니다. 권 선생님이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세요. 네. 추운 겨울 잘 견뎌낸 새싹들이 밝은 세상 구경하고 싶어서 하나둘 머리를 내민다. 새싹들의 작은 소망이 모여 따스한 봄이 되었다. 이제 새싹들의 봄이 왔다. 겨우내 꽃눈 속에서 잠들어 있던 꽃들이 이제 세상을 나갈 준비를 한다. 빨갛게 노랗게 알록달록 예쁜 모습 보이고 싶은 꽃들의 작은 마음이 모여 봄이 되었다. 세상은 커다란 꽃밭이 되었다.
깊은 잠을 자던 개구리도 이제 나가 놀고 싶어 봄을 부를 준비를 한다. 막내 개구리도 졸린 눈으로 나와 형을 따라 봄을 불러본다. 개구리들의 봄이 폴짝 찾아왔다. 겨우 내내 쌩쌩 차갑던 바람이 아기의 고운 뺨을 어루만지고 싶어 살랑살랑 따스한 봄바람이 되었다.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손등에 포근한 온기를 주고 싶어 봄바람이 되었다. 봄은 새싹에게도 꽃들에게도 아기에게도 멋진 행복을 선물해주는 세상에서 제일 가는 요술쟁이이다. 새로운 느낌 어떤지 네. 친구들의 느낌은 어떤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선생님 글을 잘 읽어주셨는데요. 네네. 오늘 여기서까지 하고 또 무슨 중간 점검을 해야 한다면서요? 그렇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늘의 글요리 중간 점검. 글쓰기 비법 바상 뉴스입니다. 글쓰기를 재미있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거꾸로 생각해 보기입니다. 물구나무를 서서 세상을 바라보면 마치 세상이 뒤집힌 것처럼 평소와는 다른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평소에 하던 생각을 거꾸로 하여 보면 자신만의 독특하고 새로운 표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책이 사람을 맞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람은 책을 맞는다라는 표현을 거꾸로 생각해서 표현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책을 맞는다라는 표현은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거꾸로 생각해서 책이 사람을 맞는다라는 표현으로 바뀌면 책을 많이 읽어서 깨달음을 더 많이 얻으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마음에 더욱 와닿는 글이 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해보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억지로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서 표현하는 타당한 이유가 꼭 있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바상 뉴스였습니다.